오늘 수업 콘서트에서 저희 세션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수업 나눔을 하고자 하는 모형은 FPBL이라고 저희 센터에서 이름 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모형입니다. FPBL은 Flipped and Problem Based Learning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제가 소개를 한다면 거꾸로 하는 문제중심 학습,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인트로덕션은 조금 생략할까 싶어요. 선생님들 너무 잘하시는 이야기로 이제 전미 교육협회에서 처음에 4C라는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이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컴피턴시 4가지, 창의성,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그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이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었고요. 이와 같은 아이디어들은 국내에까지도 지금 도달해서 굉장히 많은 그룹과 연구 그룹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물들을 내고 있고, 책을 미국에서도 여전히 내고 있고, 우리나라 2015 교육과정에 이 아이디어가 투영이 돼서 중요한 지금 하나의 그 강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학교에 적용이 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총 6개의 창의교육 거점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선생님들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지금 그 서포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그 관리자 분들의 마인드까지 제고하는 이제 이런 게 저희 사업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말이 창의교육 거점센터라고 하니까 그냥 들으시기에는 그 센터에서는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뭔가 뭐 이렇게 뭐 연구를 하고 뭐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뭐 그런 센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창의성을 강구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구성원들로서 필요한 역량, 다양한 역량을 갖추게 하는 그런 교육으로 현장이 전환될 수 있게 저희 같은 연구 그룹에서 뭐예요, 연구하고 실제로 이제 그것들을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검증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확산시키는 이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서,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인가? 그러니까 창의성도 신장시키는 교육을 저희는 꿈꾸고 연구하고 있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생략할게요. 그래서 지금 FPBL 모형을 저희는 이제 만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문제중심 학습을 거꾸로 학습에다 이렇게 접목을 시킨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13단계로 저희가 수업 모형의 단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기본형으로 우리가 삶아서 이걸 보급하고 있고요. 디딤 영상 한 2번 정도를 가지고 11개로 되어 있는 PBL 수업 모형을 수행하는 이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적용할 때는 학교 아이들 상황, 환경 상황, 뭐 수업 시수, 과목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걸 약간 변형한 형태로 선생님들이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지금 볼 수 있고, 계속 이 방에서 들으시면 저런 식으로도 적용 가능하고 저런 수업도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평가 방법은 과정심 평가로서 오늘 사례 발표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건데요. 실제로 수업을 그레이딩을 한다거나 어떤 그 최종 아이들의 그 능력만 이렇게 구별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총괄 평가가 아닌,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피드백을 해가면서 아이들 교사 자신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지금 와 있고 수업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 나가는 그런 평가 방법으로서 2015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저희가 과정 중심 평가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성공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진행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가 FPBL 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오늘 발표자로 나온 선생님들은 저하고 꽤 이제 오래 연구를 해온 선생님들이 이제 계시고요. 2018년도에 이제 한 5종 정도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보급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10종, 올해는 한 목표가 한 11종인데 조금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목표는 한 3년 동안 30여 프로그램 정도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다양한 그 교과에 걸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창의재단 크레존이라는 그 사이트에 저희 프로그램은 다 PDF 내지는
어떤 그런 형태로 다 공유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관심 있는 선생님들 한번 들어가서 프로그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개발 선생님들이 다 대부분 한 3분의 1은 지금 들어와 계신데요. 실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FPBL이라는 게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왜 맨날 자고 학교 흥미 없고 이런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잘 참여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생활 기록부라든지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그런데 생기부 같은 거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수업이라서 잘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이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자신감, 교사로서의 자존감, 그 수업 연구에 대한 어떤 그저 동기 상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하면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저희 모형에 대한 소개 간단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발표자는 총 4분이신데요. 한 분 발표하고 저희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4분 발표를 좀 쭉 듣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궁금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수업에 어떤 쌤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질문을 한꺼번에 좀 받는 이런 방법을 할까 봐요. 지금 나눠져 있는 거는 2 프로그램 발표하고 질문을 받고 또 2 프로그램 발표하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을 좀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발표 선생님 소개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김영경 선생님이신데, 제가 공유를 풀겠습니다. 자, 김영경 선생님인데요. 문소정 선생님하고 같이 구갈초등학교에서 지금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적용한 그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공유해 보려고 지금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김영경 선생님, 네. 네. 문소정 선생님하고 인사드리세요. 네. 네, 김연경 선생님과 문소정 선생님, 화면 공유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히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실과와 미술 교과에서 융합한 수업 사례이고요. 네, 보시는 대로 업사이클링에 관한 수업을 이제 하셔서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조금 소리가 작긴 한데.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사이클링 제품 공모전에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FPBL 실천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소개하고 구체적인 실천 모습을 문소정 선생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소개해드릴 순서는 저희의 수업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스토리텔링 부분과 과정평가 그리고 FPBL의 실천 구체적인 모습 그리고 수업 성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예쁜 사진을 찍어봤는데 결과는 끝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주안점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실과와 미술을 재구성하여 10차시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취 기준들을 활용해서 실과의 발명 차시와 미술의 상품 디자인 차시를 재구성하였고요. 트리즈 기법을 이용해서 발명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상황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어나 과학, 사회도 조금 재구성이 확장되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트리즈는 아이디어 발상 기법으로 발명 기법인데요. 이것들을 사전 영상으로 트리즈 기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전 영상으로 계속 제시를 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온 상태에서 그 발명을 적용했고요.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이라는 것으로 쓸모없는 폐기물을 가치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트리즈 기법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 수업의 주된 목표였고요.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인식하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쓰레기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업사이클링 제품을 기획 제작해 봄으로써 환경 문제를 협업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는 것이 저희 수업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상황은 사회적 기업의 업사이클링 제품 공모전에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는 것으로 상황을 제시하였고요. 업사이클링 제품을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홍보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이들이 해결해야 될 창의적인 문제의 부분이었으며 환경을 보호하는 실천 의지를 내적으로 아이들이 느끼길 바랬고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주었던 것은 미래인재 역량이란 이야기 너무 많이 들리는데 사실 저희가 강의식 수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되게 난감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소통, 협업 능력을 키우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몰입 그리고 즐거움과 학습의 주도성을 학생들이 되찾기를 바랬고요. 성장 중심의 가정평가로 평가의 순기능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평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황이 굉장히 많아서 FPBR 자체가 FPBL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PBL 수업이었다면 좀 더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상황에서 소통과 협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을 제공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았습니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수업의 흐름을 간략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의미를 소개하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에 공모전에 참여하는 스토리텔링을 해주었습니다. 트리즈 기법을 디딤 영상으로 제공을 한 후에 아이들이 모둠별로 제품을 기획하였고 그 제품을 기획한 것을 바탕으로 제작을 시작하였으며 제작을 완료하고 난 후에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마지막 업사이클링 제품을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상황 제시는 사회적 기업인 구갈구갈에서 업사이클링 제품 공모전을 실시를 하고 있고 환경에 유익하고 아름답고 유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공모전에 참여해달라는 편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황에 좀 잘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쇼핑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디딤 영상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하여서 이 공모전 상황과 그리고 이 업사이클링이란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스토리텔링과 상황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처음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 아이디어가 덧붙여지긴 했는데 상황 제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하고 좋은 상황을 제시해 준다면 몰입도 향상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요. 학습 요소를 적절히 녹여내면서 해결의 주도성을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다음 FPBL 상황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과정평가 도구도 제작하고 활용해 보았는데요. 이런 시트를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배부를 했고요. 아이들이 자기 평가를 입력하면 전체 학생들의 그 점수가 모여지는 평가 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 차시 중요한 평가 관점을 아이들에게 제시해서 아이들이 평가 관점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길 바랬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소통 능력, 협업 능력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이들이 어떤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수를 모아서 핸드폰 배터리를 채워나가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매 차시 시작할 때 평가 관점을 알려주고 매 차시 종료할 때 자기 평가를 실시해서 실시간 반영되어 평가 도구로 이렇게 평가 도구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큰 수업의 틀은 이러했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문소정 선생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FPB의 수업 실천 부분을 맡은 문소정인데요. 이렇게 선배 교사분들한테 발표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정말 많이 떨립니다. 그래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PB의 수업 실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모형을 수업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3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수업 실수의 부족이었고, 둘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모둠 활동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사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질까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변경을 통해서 다른 문제에 비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남은 2가지의 고민을 해소해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큰 수업의 틀은 앞서 발표자께서 보여주셨으므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이렇게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차 시 온라인 학습, 3, 4차 시, 그리고 5에서 10차 시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차 시에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활동을 나눠서 진행했는데요. 먼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역할 몰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 후 모둠별로 활동을 크게 장려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학생들은 사회적 기업가에게 메일로 의뢰를 받아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저희가 만든 영상의 화면인데요. 구갈구갈 공모전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고 또 이런 식으로 메일을 아이들에게 줘서 아이들이 흥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 안에 아이들이 조금 어느 부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까지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에 몰입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을 공모전 포스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한 학생 모집단의 경우 수업의 흥미도가 낮아 교사가 문제 상황 제시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승할 경우로 아이스크림도 제공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막 격려해 주었는데, 사실 아이들이 흥미도가 낮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사이클링의 메일을 받고서는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에 이 저희가 공부하는 것들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신문 자료 등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경기도 어린이 신문에 나와 있는 업사이클링 디자이너에 대한 부분과 업사이클링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자료를 주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사가 개입을 하지만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법까지는 주지 않는 선에서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모둠 활동은 구글 클래스룸의 문서 기능을 활용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비대면 상황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동시간에 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또 이를 교사가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좋았습니다. 더불어 저희는 이 비대면 상황을 온라인 학습으로 좀 극복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디딤 영상으로 수업 콘텐츠를 제작을 하여서 트리즈 발명 기법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도 활용을 하였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 진행으로 모둠 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서 좋았습니다만 학생들의 온라인 플랫폼 적응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이렇게 양질의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트리즈 기법의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디딤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아이들이 발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서의 큰 틀을 작성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3, 4차 시에는 학생 스스로 모둠 토의를 통해 필요한 재료 및 제작할 제품을 선정하여 제품 기획서 및 품위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과 카카오톡방을 활용해서 동시간에 모둠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선정한 제품에 대해서 제품 소개를 직접 쓰고 또 학생들이 찾아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제품 품위서와 기획서를 써보았는데요. 이는 이제 지면으로도 아이들이 활용을 하였지만 구글 클래스룸 문서로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카톡방에서 직접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것을 찾고 역할을 스스로 나누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재료를 직접 찾아보는 등의 활동을 스스로 하였습니다. 네. 또한 저희는 선정한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만든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양말목과 램프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는 환경 문제 해결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은 이제 양말목으로 만든 컵받침과 램프 가방 그리고
폐유리병으로 만든 램프입니다. 이때 아이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뜨거웠고 또 교사 입장에서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5에서 8차 시에는 직접 제품 및 홍보물을 만드는 시간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자료를 찾고 제품을 제작하며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업 적용 시 학생들이 탐구하는 부분과 관련이 없는 기술적인 부분, 즉 저희가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부족한 기술적인 부분을 교사가 도와준다면 양질의 결과물이 탄생했을 것 같다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만든 아이들의 제품인데요. 이게 패천으로 만든 가방과 그 가방들입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지갑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가방, 아이들이 만든 바구니와 또 캔에 구멍을 뚫어서 만든 램프도 있었고요. 또 폐 모자를 이용해서 만든 등, 또 이런 식으로 파우치,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었는데 저희 스스로도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아이들이 잘 만들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홍보 자료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희가 미리 캠퍼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알려주자마자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조금 실행 가능한 플랫폼만 제공해 준다면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10차 시에는 NFC 및 교사가 만든 홈페이지를 활용한 언택트 제품 전시회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흥미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업사이클링 제품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준다고 미리 말을 했고 아이들이 그 제품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회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NFC 스티커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아이들의 핸드폰을 태깅하게 되면 아이들의 발표 영상이 뜨게 됩니다. 이 발표 영상은 국어과와 재구성하여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아이들이 매체를 활용해서 자신이 만든 제품을 발표하고 그 영상을 찍어서 NFC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같은 반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반 학생의 제품까지 발표 영상과 홍보 자료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제품에 대해 발표한 영상, 제품을 NFC를 활용해서 학년 전체가 공유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수업을 실천한 방법과 또 아쉬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김윤경 선생님이 마저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김연경 선생님 좀 빠른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저희 성찰 부분입니다. 아쉬운 점은 트리즈 기법을 좀 더 충분히 익히고 정말 트리즈 기법을 적용한 발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사실을 분배함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은 굉장히 참여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아이들도 굉장히 참여를 열심히 했는데요. 여전히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감을 받았는데요. 강의식 수업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들의 리더십과 추진력, 문제 해결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다중지능 이론을 사실 믿지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과 그리고 재능이 눈에 많이 보이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교사 사이의 소통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소극적이었던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뭔가 제가 여러 가지 해결하고 싶었던 교실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교사의 역할이 티칭에서 코칭으로 간다는 느낌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고요. 저는 격려해주고 믿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했고 거기에서 오는 아이들의 신뢰받는 상태에서 창의성이 발휘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늘 힘들어하고 무기력한 아이들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다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요. 학생의 경우는 수업에서의 관객에서 주연으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왜 공부해요라고 무기력하게 묻던 아이들이 선생님 언제 또 해요라는 질문을 정말 저에게 많이 했는데요. FPBL 수업을 하다 보니 학습은 그 수업 내용에 저절로 젖어들어 배우게 되고 소통과 협업 능력을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이 상황에 아이들이 놓여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키워주고자 하는 능력이 저절로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예쁜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산출물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만든 작품이 이렇게 예쁜 사진이 될 수 있다는 걸 반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아이들이 만든 이 작품을 통해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저도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귀한 수업이었습니다.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진이 무슨 잡지에 나오는 사진 같은데, 선생님 두 분의 노력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창의성이 잘 보이는 수업 사례였고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소감이나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다른 세 분의 발표를 모두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음은 으뜸초등학교 이나원 선생님의 수업 사례를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이나원 선생님께서는 초등 사회 교과에서 수업을 적용해 보셨다고 합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화면이 공유되었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역사 수업이고요. 제 사례는 초등 제목은 백제 시티 투어 시뮬레이션 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하게 되었냐면 5학년 2학기 역사 단원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세종에 근무하고 있고 근처에는 백제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는 학교 내 무한상상실 문화학교로 메이크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학생들이 본인이 흥미 있는 주제를 골라서 이렇게 본인의 흥미에 따라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해가는 문제 기반 학습을 어떻게 만들 건가가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FPBL 문제 상황은 지금 현재의 역사 시티 투어가 주변, 그러니까 차가 이동하기 좋은 곳을 중심으로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로서는 역사적 흐름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적 흐름을 알 수 있는 시티 투어 노선도를 개발하라 라는 게 저의 친구들에게 주어진 문제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상 이렇게 구체물로 뭔가가 드러났을 때 훨씬 학습이 흥미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제도 만들고 그리고 그 시티 투어 노선도를 직접 시뮬레이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으로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문제가 복합적이고 비구조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고 실제적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고민했었고요.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중간에 이제 1차 시에 제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안내했고 하고 있는데 학생 중 하나가 선생님 이걸 엄마에게 소개하면 우리가 가족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종이니까 바로 옆에 공주하고 부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삼국시대 시티 투어였는데 학생의 이 말에 모든 친구들이 동의하면서부터 저희가 백제 시티 투어로 이렇게 문제를 축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최종 산출물이 시뮬레이션 하기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동영상 만들기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잘했다라고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훨씬 더 실제성을 갖고 그리고 또 주위에 공주나 부여를 다녀와 본 적이 있어서 훨씬 더 몰입하고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의 백제의 발전과 백제의 생활 모습이고요. 미술은 새로운 표현 그리고 입체로 표현하기,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메이크 교육을 들고 왔고요. 국어에서는 저희 5학년에서 이제 심도 깊게 다루어지는 토의하기, 그리고 설명하는 글쓰기, 말할 내용 구성하기 등의 교육 과정을 이용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티투어 공모전에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회과 수업은 이제 온라인에서 먼저 제가 그 삼국시대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이렇게 공책 정리를 해서 이렇게 삼국시대 문화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줌으로 만나서 삼국시대 문화를 직접 자신들이 조사하고 젠보드에서 자기들이 조사한 문화재를 발표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각각 나라의 문화재 특징도 찾아보는 수업을 별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수업이 진행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시티 투어 시뮬레이션 하기를 학생들에게 문제 상황을 제시했었고요. 학생들에게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학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마에게 알려주는 동영상으로 문제를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는 백제 시티 투어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제 이러한 문제 상황을 애들이 다 동의한 상황에서 제가 소집단으로 보내주면 학생들이 소집단에서 우리 모둠의 해결책을 정하고 그리고 학습 과제를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집단에서 이루어지는 토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온라인 협의록을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라고 했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모둠 같은 경우는 웅진 시대와 사비 시대 그리고 또 웅진 시대로 가는 역사적 흐름을 알 수 있는 문화재를 조사하기로 잠정적인 해결책을 세우게 되었고요. 모둠별로 보면 백제의 예술적 감각을 따라가는 문화 또는 백제의 불교 문화를 따라가는 또는 백제가 일본에게 전해준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식의 이렇게 주제를 학생들이 정하고 본인들이 과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2차 시, 3차 시에서는 그렇게 이건 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각자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고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들끼리 줌을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은 자기들끼리 진행한 사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집단 사진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본인들끼리 공유하면서 팀별 시티투어 노선도에 들어간 문화재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 문화재를 이제 그 모형도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어떤 문화재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조사 보고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같은 것들까지 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 6차 시가 진행되기 전에 이제 문화재도 만들어야 되고 코딩도 해야 되고 QR코드도 만들어야 돼.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본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교라 이렇게 3D펜 이용이라든지 뭐 오조보드 이용이라든지 이런 QR코드 만들기 같은 영상이 이미 다 제작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이걸 그러니까 밴드에 공유해두고 필요한 학생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했고요. 이제 근데 이때 당시에 세종시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전면 등교를 하라고 해서 원래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오프라인으로 이제 학생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사실 오프라인이 좀 더 좋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열심히 3D펜으로 자기 문화재를 제작하고 있고요. 또 어떤 애는 뭐 공주 부여의 지도를 그리고 있고요. 또 어떤 애는 이렇게 코딩을 하고 또는 QR코드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팀별로 보면 한 명씩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되는 팀도 있고요. 다 같이 협업해서 진행되는 형태로 팀별로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제가 너무 이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애들이 만든 그 3D펜으로 2시간 동안 만든 금동 신발이거든요. 이제 이 신발을 만들면서 애들이 이거는 이제 죽은 사람이 쓰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몰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 팀별 결과물인데요. 잠시만 제가 안녕하세요. 머리에 싹 들어오는 백제 불교 연습 시트 투어입니다. 오늘은 어느 친구와 함께 백제 불교 연습 시트 투어를 해볼 건데요. 그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화면 말씀 문장인데요. 부처님이 국기 무술 춤추로 서 있습니다. QR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짠! 비교해 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륵산 시판인데요. 네, 이렇게 최종 산출물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최종 산출물이 만들어졌고요. 사실 이렇게 동영상은 온라인 투표 부모님들을 위한 투표이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지금 저기 나레이션 하는 아이처럼 직접 손님들을 모셔놓고 자기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주고요. 다른 친구들은 여기서 각자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궁금한 거 질의응답하고 QR코드도 직접 찍어보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온라인 동영상을 보면서 온라인 투표에 같이 참여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 발표를 하고 친구들끼리 모둠 활동을 할 때 아이디어는 누가 잘 내었는지, 그리고 또 뭐 협력은 누가 잘했는지, 그리고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각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편지도 써서 전해주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수업이 마무리되었고요. 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에게서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가보고 싶다, 보고 싶다. 나 옛날에 문영왕릉 가봤는데 대학로에서 이렇게 연기 피어오르는 거 보고 싶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중간에 학생 4명이 그 교회 체험학습을 내게 돼요. 그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는데 다 공주랑 부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러니까 하는데 애들이 너무 실제로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선생님 저희 그냥 한번 가보고 올게요 하고 얘네들이 조사했던 문화재 탐방을 이제 2집씩 친한 집 2집씩 이렇게 다녀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근데 저는 좀 여기서 많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대화를 제가 살피지를 못했어요. 학생들의 대화를 살폈다면 사실 여기 이 모둠 중에 그 일본의 영향을 준 문화재 탐방팀이 중간에 교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조력해 주지 못해서 그 친구들이 다른 좀 쉬운 걸로 바꿔버리는 형태가 있었고, 그래서 좀 백제 문화재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제가 살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저에게는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PBL 수업을 어땠나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은 어려웠는데 선생님 뿌듯해요. 우리가 해서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진짜 같아요. 그리고 친구랑 진짜 협력이라는 걸 해요. 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게 재밌었는데 친구의 장점을 볼 수 있었어요.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러니까 어떤 친구는 만들기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코딩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조사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영상을 잘 찍고 이런 친구의 장점을 두루두루 볼 수 있었다는 얘기와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좋았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반면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를 잘못 만나면 잘 힘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이 힘들어요. 진짜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처럼 안 되니까 속상해요. 라는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 저는 이걸 하면서 사실 저는 아이들이 백제 문화에 집중해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 반 애들은 문화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코딩을 하는 것, 그리고 QR코드 찍는 거, 영상 찍는 거에 훨씬 더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 PBL이 제대로 가지 않았다는, 탐구적이지 않았다는 속상함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과 교사인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랐던 거죠.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생각하지 않고 교사인 제 주도로 가지 않고 이제 아이들한테 물론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고 싶다 해서 정말 저기는 3차시라고 했는데요.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이었을까 다시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몰입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 고민스러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하면서 평소 수업에서 전통적인 수업에서 되게 잘하던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소통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를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친구, 소통이 어렵거나 협업이 어렵거나 또는 자료 조사가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사는 무엇을 관찰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의 사고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사인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고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일 마지막까지 갔을 때 한 팀이 정말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부모님들한테 조금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고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학습 과정 중에 학생들이 성공감과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걸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리고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서 FPBL 수업은 학생들이 정말 좋아한다. 그런데 교사인 나에게는 정말 새로운 모습을 요구한다. 그런데 나는 아직은 힘들다. 하지만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교사인 내가 지금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훨씬 미래 사회에 조금 더 적합한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수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FPBL 수업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